자, 현대소설 무정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1917년도에 그 매일신보라는 그 신문에 연재됐던 연재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작품에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그 기존에 있던 우리의 어떤 봉건적인 사상들이 있죠. 자, 이런 데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여성이 어떤 정조, 지조, 절개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정조를 잃었는데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떤 사람은 막 목숨을 끊기도 했단 말이에요. 조선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욱이란 인물은 근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영채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 죽어야 되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느냐. 그게 행복이냐. 자, 그래서 어떤 주체적인 여성.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사회적 논란들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문학사적 의의는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이라는 나름대로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고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요. 자,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 형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바로 영채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영채라는 인물은 이 봉건적 가치를 지녔던 인물, 가장 보수적이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근대적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과정,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여성인 선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진취적이며 이성적인 인물인, 자, 병욱, 이름은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입니다. 자, 여성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 연애의 모습을 자, 여기 형성한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주제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계몽.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물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유학을 가게 돼요.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 새로운 어떤 신학문을 배워서 자, 여기는 우매한 우리 민중들을 계몽하겠다. 자, 이런 것이 어떤 역사적 소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체 줄거리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영식은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로 김장로에 따른 선영을 지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식은 선영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어린 시절 바로 박진사의 딸 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를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 애정의 삼각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자, 자기를 이제 키워준 바로 이 은인인 박진사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선영이라는 신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는 자,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순결을 결국 빼앗기고 절망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자기 정조를 지켜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합니다. 자, 하지만 영채는 우연히 동경에 유학 중인 바로 병욱이라는 이 아가씨를 만나면서 자, 마음을 바꿔 유학을 결심하게 되고요. 자, 형식은 선영과 약혼을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고요.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자, 기차 안에서 영채, 병욱 자, 네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곤경에 처한 그 수재민을 구하는 자, 여기 어디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자, 삼당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수재민들을 만나요. 이제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하냐 같이 이제 자선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감정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교육으로 민족을 계몽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소설은 끝나게 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소설의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는지 이 내용들 자, 본문인데 자, 여기서는 영채가 아직도 이제 봉건적인 사상에 젖어서 자기가 정조를 잃었단 말이야, 순결을. 이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끝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를 못 지킨 거란 말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자결 생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자, 누가 병욱이라는 이 여학생이 영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그 형식이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가슴이 뜨끔했대. 왜? 과연 자기가 형식을 지금 사랑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한 번도 주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뭐라고 해? 부모님이 여기 아버지가 야, 너는 형식이와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의미는 없어요. 그때까지는. 자,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이고, 자, 그리고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지금.
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자,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그러니까 7, 8년 동안 자,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냥 형식을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어떻게 결혼하는 거죠? 자, 만나면 기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 바로 병옥을 쳐다봅니다. 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어려서 그냥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다 기억도 안 난대요. 자, 벌써 7, 8년 동안 얼굴을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그냥 찾으셨습니다. 그려. 자,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냥 의무감으로써 그냥 당연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였네요. 이거야 지금.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어릴 때 같이 자랐으니까. 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립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야 그렇겠죠. 누구든지 아이 때 생각은 안 잊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죠. 그랬으니까 꼭 이거는 형식이가 자기의 남편이 될 남자기 때문에 아니라 어렸을 때 그냥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 바로 형식이가 조금 더 특별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네요. 그랬더니 일절에 자 얼마 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하던 바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오랜만에 만났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울 것이 간직되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했겠죠?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예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지는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섭섭해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욱이가 좀 알아들었다는 듯이,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병욱이는. 자, 그러면 지금 그에게 대해서 별로 사랑의 감정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자,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전화가서 딴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자, 저도 웬일인가 했다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외려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자, 그 사람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영채가 지금 형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병옥이는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있네요. 자, 여학생은 눈을 감습니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지 영채도 같이 눈을 감았고 자, 병옥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순결을 잃고 이 상황에서 영채는 어떻게 했다고? 자결을 결심했단 말이야. 자, 안 잊을 거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정절을 더럽혔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된다. 마땅하다. 자, 바로 이 봉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거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게 했고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고개를 푹 숙이네요.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병욱이의 어떤 근대적인 사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살아야죠.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그랬어요. 자,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아버지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것을 절개라고 지금 지켰다 이런 얘기야.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치 죽은 사람이 바로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 절개를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죠. 절개는 굳은 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굳은 절개를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형식이가 아닌 당신이 사랑할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 바로 형식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남자 중에서도 자기 짝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락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나는 누구만 생각을 했다? 형식이만 생각했다 이거야.
자, 고성, 이 성현들의 말씀에 이런 교훈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자, 여기 있는 지금 영체는 이 봉건적 가치, 옛날 책에 보면 거기에 어떤 게 있겠어? 여자로서는 어떻게 여자의 신분을 다해야 되고, 본분을 다해야 되고, 지조와 정절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만 쭉 책에 쓰여 있었겠죠. 자, 그걸 보면서, 자, 아직도 그거를 지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병옥이가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토끼위를 보고 자, 지내셨어요. 자, 얼굴도 모르는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락합니까? 이거는 낡은 사상의 속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병옥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작가는 바로 이 근본적 가치관, 너무 그냥 자기 옛날에 그 폐쇄된 공간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지금 비판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지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영채 씨의 과거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생활, 바로 여자로서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여기 참생활 이거 동그라미 좀 묶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내려갑니다.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자, 열렬하는 생각과는 너무 틀린 생각이야.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러나 그 말이 또 옳은 것도 같아요. 과연 지금처럼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지어놓고, 자, 그걸 자기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채는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자, 아주 절망했던 중에 자, 광명, 자, 희망 이것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지금 병호한테 지금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두 사람은 결국 살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병옥이는 이제 주체적인 바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영채치 본인의 어떤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영채도 마찬가지 이제 뭐하냐?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옥과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이제 어디 일본 통해 이제 미국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우연히 그 기차 안에서 누굴 만나게 된 거야? 자, 약혼한 바로 이영식과 그다음에 선영이가 그 기차를 같이 타게 되고 처음에는 이 애정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자, 그렇지만 나중에 더 내려가다가 바로 이 수재민들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결국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포인트 1번. 자, 병옥은 신교육을 받은 인물로 구시대 인물이었던 영채가 공부원적 가치관에 벗어나 근대적 가치에 눈 뜨도록 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채는 처음에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고자 형식을 섬기려 했는데, 자, 정절을 잃었다는 생각에 죽을 결심을 했다가, 자, 병욱의 조언을 듣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표현상의 특징. 자, 여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니까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밖에 있는 서술자가 다 보여주고 있죠. 자, 영채와 병욱 간의 대화와 함께 영채의 내면적 심리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신빙성이 부족한 서술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서술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소설을 감정할 때 일반적 독자는 서술자의 말을 신뢰하지만 서술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어리숙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독자들은 당연하게 그 서술자를 신뢰하기 어렵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또는 신뢰성 없는 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무정이란 작품에는 신뢰성 없는 화자인가요? 서술자는 아니죠. 우리가 그 내면 심리를 다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 간파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보면 여기 오키라는 그 6살짜리 꼬마아이가 서술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어떤 사랑의 심리를 미묘한 감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죠. 이 부분이나 또는 이 동백꽃 같은 데 보시면 그 어리숙한 나라는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 생환식의 치숙에서도 내가 지금 보통학교까지밖에 중퇴를 한 내가 그러니까 학력이 딸려. 그런데 지금 대학교까지 나온 유학까지 갔다 온 누구에게
아저씨를 외려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리숙한 화자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